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일제히 개학합니다. 이에 따라 휴일인 어제 새학기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꺾이지 않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걱정입니다. 보도에 최송인 기자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도심은 모처럼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3355 친구, 가족들과 함께 거리로 나선 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새학기의 설레임이 더 큽니다. 중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새학기를 맞이해서 친구들과 이제 나들이 하러 나왔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너무 설레고 즐거워요. 코로나 여파로 2년 넘게 힘들었던 학교 생활이 달라졌으면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제 좀 일상생활도 전처럼 좋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문구점에도 새학기에 사용할 학용품과 생활물품을 고르는 이들로 붐빕니다. 자녀들과 이것저것 고르며 추억을 쌓지만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는 걱정입니다. 새학기부터는 일주일에 2차례씩 자가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학부모들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걱정되긴 하지만 아이들 이제 학교 물품 준비해야 돼서 나왔고요. 애들이 잘 학교 생활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일교차가 큰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에서 7,487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주는 요양병원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4,167명이 확진됐고 사망자도 3명이 추가돼 광주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122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도 요양병원과 어린이집, 외국인 노동자 등 기존 감염 경로를 중심으로 22개 시군에서 3,3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서 광주시가 이번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국비 326억 원을 자치구에 추가로 배분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1월과 2월에만 지역 감염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으면서 이번 격리자 생활지원비 예산이 소진돼 정부 추경 예산 326억 원을 우선 배정하고 시비 부담액 217억 원의 경우 추가 확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입원 격리자 7만 3천여 명 가운데 3만 4천여 명이 297억 원가량을 지원받았습니다. 오늘은 제62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일입니다. 광주 지역 교사들이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맞아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 2.28과 광주 5.18, 서로의 민주주의 역사를 공유하며 민주화, 인권, 평화의 정신을 미래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대구방송총국 김도훈 기자입니다. 1960년 2월 28일 일요일, 당시 이승만 정권은 야당의 선거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일요일임에도 학생들에게 등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권의 음모를 파악한 대구의 8개 고교 학생들은 이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고 대구 학생들의 작은 외침은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4.19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기본권 의식과 주권 의식을 많이 느끼게 해준 그런 위대한 사건이었는데 그 4.19 혁명의 출발이 바로 이곳 대구에서 일어난 2.28 민주운동이었습니다. 제62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5.18의 도시 광주의 교사들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 관련 자료를 직접 보며 그 역사와 정신을 배웁니다. 광주의 5.18과 대구 2.28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선신해 왔었던 이 과정이 각 지역에서 조금씩 쌓여가지고 오늘에 이르렀고 대구와 광주의 교사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업 자료로 저희들 대구의 교사들이 또 5.18을 가르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선배들이 쭉 이루어왔던 그 민주주의의 역사를 우리 학생들에게 이어가는 우리나라 민주화에 앞장섰던 두 도시의 역사. 새로운 세대의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동훈입니다.
계속된 농촌 인구 감소는 지방 소멸이라는 문구로 농촌의 본래 가치를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충청북도 지역의 농촌 현실을 사례로 지방 소멸이라는 경고 속에 실제 농촌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청주방송총국 이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청주시 오창읍이 대읍으로 승격했습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 전 청원군 지역이었던 오창은 2007년 면에서 읍으로 승격한 데 이어 10여 년 만에 대읍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현재 4세대 방사관 가습기 건설이 추진되는 만큼 인구 증가 등 발전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청주의 중심 또 충북 첨단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단초가 이제 마련됐다고 보죠.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인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믿습니다. 2019년 진천군 덕산면도 읍으로 승격했습니다. 혁신도시의 인구 증가가 읍 승격을 주도했습니다. 진천군은 이 같은 인구 증가세에 인구 10만 돌파와 시 승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이라는 경고마저 나온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인구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지방과 농촌을 얘기할 때면 소멸을 먼저 말하곤 합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지방소멸지수는 그 어감이 주는 파급력에 빠르게 확산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비판 없이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65세 인구 대비 가임기 여성의 비율을 수치화한 지역소멸지수는 전입과 전출 등 인구 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인구의 수만으로 소멸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충북에서는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은 사례도 있는 데다 더욱이 농촌 인구의 비중은 우려와 달리 꾸준히 늘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농촌의 어떤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현재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한 기대에 좀 부응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때문에 위기감을 갖되 비관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농촌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날이 부쩍 포근해졌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가 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광주가 16도로 어제보다는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큰 추위는 없겠고요. 오전에 비가 내리다 그치고 점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모레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금요일에 산불 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강화하기도 했는데요. 크고 작은 산불들이 발생하는 요즘 더욱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나주 15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2도, 광양 15도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1도, 영암 16도, 진도와 완도 1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1에서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상은 안개가 끼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당분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시가 고령 친화 도시 조성 시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광주시는 노후 걱정 없는 100세 도시 행복 광주를 비전으로 내세워 올해 일자리와 돌봄 복지 등 5개 영역 4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6,900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장년층 종합 지원 플랫폼인 빛고울 50플러스 센터 활성화와 치매 예방 특화형 노인 복합시설 건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서 노인 보호구역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시설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20년 이상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옥상 방수와 외벽 균열 보수 등의 시설 개선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사업 보조금은 13억 5천만 원으로 앞서 지난해 하반기 수요 조사에서 186개 단지가 신청했고 노후 단지 비율과 자치구별 확보 사업비를 감안해서 지원액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다음 달 2일 입학식과 함께 비전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다음 달 2일 나주혁신도시 빛가람동 캠퍼스 다목적 광장에서 신입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과 함께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글로벌 탑10 진입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저녁 7시에는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전망대 일원에서 드론과 불꽃쇼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춘 이른바 제로페이 가맹점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이 지난 2019년 8,300여 곳에서 지난해 말에는 4만 8천여 곳으로 5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결제 금액도 2019년 3억 원에서 지난해는 23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제로페이 가맹점을 5만 5천 곳으로 확대하고 도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10% 선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경지 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논밭 경지 면적을 조사한 결과 전남은 28만 천여 헥타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넓었지만 1년 전보다 1.9%가 감소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